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좀 잠잠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목에 따라서 세목별 주택수 산정 방법이 좀 달랐죠.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 등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4일 현재 기준으로 좀 정리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 공동소유인 경우에 만약에 부부가 공동소유를 한다 그러면 그냥 1세대이기 때문에 부부는 세대 분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부부는 뭐 주소를 따로 살아도 그냥 1세대입니다. 부부는 1세대로서 그냥 1주택으로 산정을 해준다. 그런데 만약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얘는 각각의 1주택으로 계산한다. 주택을 만약에 이제 타인하고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각각 1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는 자유롭게 팔아도 이게 원래 상속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도 가능한 비과세라면 원래 그러면 5년 이내에 자유롭게 팔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 거고요. 하여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입주권이나 분양권, 오피스텔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5년이 만약에 지나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는데 그때는 이제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지분이 같다. 그러면은 그 주택에 혹시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자녀가 2명이고, 지분율이 공동일 경우에는 그런 연장자 순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주택이 1억 원 이하다 그러면은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건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 오피스텔은 이제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수에서는 제외됩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에 의해서 판단할 경우에 만약에 주택이 1억 미만이다. 그러면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이다. 그러면 이건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중과세하는 주택수에서는 제외해 줍니다. 중과하는 주택수에서는 1억 미만은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사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용이.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만약에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그러면 이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신규 취득분인데 그 이전에 미리 계약을 해놓은 거다. 그러면 그거는 제외되고요. 하여튼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만약에 주거용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만약에 매입을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 주인이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냈다. 그런다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새롭게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수에 포함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이 됐었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취득한 이후에 새롭게 재산세가 과세됐다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수에 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직 이게 주거용으로 할지 상업용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분양권만으로는 이거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보면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만약에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할 때 이게 특히 이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집도 하나 있고 분양권도 하나 있고 입주권도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할 때 다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법인주택인 경우에 법인주택의 추가세율 계산할 때 여기 이제 기존에 이제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그러니까 입주권하고 분양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추가를 하는데 법인의 그 주택 양도차익에서 기본세율에다가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되 거기 주택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해서 주택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20%입니다. 그래서 기본 법인세의 20%를 추가해서 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택분이 법인이지만 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의 양도차익이 있었다. 과세 표준으로 그러면 5억에 대한 20%를 기본으로 법인세를 내고요. 또 주택에 대한 그 세율 추가분 또 5억에 20%를 또 내는 겁니다. 결국은 5억의 양도차익이 있었다 그러면은 20%가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추가세율이 20%로 적용되는데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도 법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세율이 인상되는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는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차피 이제 수도권 외에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수도권 외에서 만약에 이제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3억 원까지는 이런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할 때 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추가세율을 붙지 않습니까? 중과세율. 그런 거 할 때 수도권 외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3억 원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부세는 이제 주택을 이제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낼 때 반으로 과세 표준이 낮아지니까 좀 유리하죠. 근데 이제 종부세에서는 이게 개인별로 합산입니다. 주택 예를 들어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부부지만 각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공동 소유한다 하더라도 인별로 개인별로 그래서 부부 각각 1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에 그 특례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뭐 부부인 경우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각각 계산해 볼래 아니면은 부부가 합산해서 한번 해볼래 그래서 계산을 특례 적용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해서 만약에 세금이 더 낮은 쪽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종부세에서는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주택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각각 1주택입니다. 또 종부세에서는 합산 배제 주택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사원용 주택, 기숙사, 그다음에 임대주택, 그다음에 건설사업자들의 미분양 주택, 또 가정 어린이용 주택, 또 이제 시공자가 대물 변제받은 미분양 주택, 뭐 채권이 있는데 그걸 대신 집으로 받은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노인 복지 주택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합산 배제를 신청하셔서 종부세에 중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소득입니다. 임대소득세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제 그 본인하고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주택수를 전체 소유주택을 전체 합산해서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공동이니까 또 동일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합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에 뭐 꼭 부부든 아니면 타인이든 아니면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이든 간에 아무튼 공동주택이다, 공동지분이 있다 그러면 지분이 가장 많은 지분권자의 주택수로 우선은 계산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분이 5대 5다 그러면 이제 각각 1주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만 만약에 이제 합의를 해서 누가 한 명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정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합의한 사람으로 그냥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수 지분권자다. 여기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주택수를 계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마이너하다, 소수 지분권자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만약에 이제 해당 주택의 임대 수입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월 50만 원이죠. 600만 원 이상이거나 만약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이 30%를 초과한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이 30%를 초과한다.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설명대로 세목별로 이 적용되는 주택수의 산정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내드린 영상을 혹시 저장하시거나 아니면 좀 캡처해서 나중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